안녕하십니까. 기계 요소 설계를 같이 공부하게 된 임노빈입니다. 오늘은 기계 요소 설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계 요소 설계가 무엇이고 기계 요소 설계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요소 설계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NCS라고 하는 약자로 쓰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개인이 어떤 것을 학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계 요소 설계 NCS 규정에 의하면 기계 요소 설계는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기능품의 선정과 제조 방법을 고려한 요소의 강도, 형상, 구조를 결정하여 적합한 규격에 맞도록 검토 및 설계하는 일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내용이 이게 되겠죠.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요소를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기능품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을 고려한 요소의 강도, 형상, 구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다.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합한 규격에 맞도록 검토하고 설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계 요소 설계는 설계인데 무엇을 설계하는 것이냐? 단위 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강도나 형상, 구조 등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선정하고 결정하며 동시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다는 거죠. 그 규격에 맞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기계 요소 설계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 요소 설계를 할 때의 능력 단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계 요소 설계 과목을 배우고 나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요소 공차의 검토, 이게 공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차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소 부품의 재질을 선정한다. 재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결 요소 설계, 체결에 필요한 요소 설계,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요소 설계, 동력 전달 요소. 그 다음에 치공구 요소 설계, 유공합 요소 설계, 그리고 나서 요소 설계의 검증, 그리고 나서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D 도면 작업, 2D 도면 관리, 3D 형상 모델링 작업, 3D 형상 모델링 검토, 도면 분석, 도면 검토 이런 내용이 NCS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요소 설계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내용들은 이 정도를 공부를 할 거고요. 치공구는 이제 별도의 과목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과목으로 하고요. 요소 설계 검증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면 작업은 도면 2D 도면, 3D 도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면 설계를 하는 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할 거는 공차라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소의 재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 재질은 형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질이라 하면 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상 또는 힘 같은 것의 계산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체결하는 무언가 하나의 물건과 다른 물건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체결하는 그런 기계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예정입니다.
누구요?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계란 무엇인가 하는 규정부터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란 저항력이 있는 물체가 조합돼서 구성된 각 부품이 어떠한 한정된 상대 운동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사람에게 유용한 기계적 일을 하는 것. 상대 운동이 없는 공구나 도구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이런 저항력 있는 물체, 보통 우리가 어떤 강체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저항력 있는 물체죠. 그런 물체들이 조합이 돼서 그것으로 뭔가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정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한정된 운동 이 부분은 기구학에서 따로 이제 또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하는 것을 기구학과 동력학에서 같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상대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유용한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그런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것이 기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써 있는 말은 상대 운동이 없다면, 상대적인 운동이 없고 가만히 서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상대 운동이 없는 공구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은 기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계 설계공학은 기계 요소 설계를 포함한 설계공학이라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계를 다루고 기계 장치의 개념 설계 및 개발 응용을 다루기 때문에 공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 요소 설계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여러 종류의 기계들을 다 개념 설계하고 개발 응용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요소 설계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 요소 설계의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기계 요소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요소라고 하는 것은 머신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이것을 분해해 보면 몇 개의 같은 종류의 기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종류의 같은 종류의 기계 부품 이것을 기계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든지 그 기계를 뜯어내고 나면 굉장히 많은 나사들이 있게 됐고요. 많은 기어들이 있다든지 많은 축이 있다든지 베어링이 있다든지 너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분해돼서 가지고 있는 나사, 너트, 기어, 축, 베어링 이것이 모두 다 기계 요소인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나사나 너트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규격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는 기계 요소라 하면 근본적으로 어느 일정한 규격품이 있어서 그 규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는 규격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규격화되어 있는 기계 요소는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나사라든지 기타 규격화되어 있는 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고요. 왜 규격화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기계 요소를 왜 규격화하는 것일까요? 이 규격을 왜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규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또 그 과정을 습득하는 그런 내용이 기계 요소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에 관련된 기본으로 기계 요소를 학습하는 것이 기계 요소 설계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필요성, 니드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수립 또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도면화 작업하는 것이 설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필요성을 계획을 수립해서 만족시키는 작업 전체가 다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의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플랜을 세운 결과물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실체가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제품은 펑셔널하게 어떤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고 세이프티, 릴라이어빌리티, 컴패티비티, 비주얼, 유저블, 매뉴팩처러블 그리고 마케터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필요성,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언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건 제일 처음은 기능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의도한 필요성과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가동되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대로 우선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계의 제일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은 사용자, 타인 또는 주변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PL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PL법에 의하면 설계상 제거될 수 없는 위험성들은 방호 도구 등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사용 지시 또는 경고문을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힘들다면, 그렇다면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주의점과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사용하세요라고 그것을 규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품은 주어진 신뢰도 범위 안에서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거나 주어진 수명 안에서 파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렇게 설계한 제품은 그것이 제품으로 바뀌어졌을 때,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신뢰도, 어떤 주어진 신뢰도, 예를 들면 10,000대의 3대 정도의 오차까지는 내가 허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10,000대의 3대 이상은 불만족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그 안에서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정해진 수명, 이 제품의 수명은 2년은 내가 사용 보장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년 동안은 망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을 확보하게끔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성이 있겠습니다. 설계는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게 뭔가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제품은 인간의 치수, 강도, 자세, 힘, 제어 등을 고려해서 사람이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성을 늘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제작성입니다. 제작성이라 하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품은 치수, 변형 및 강도 기준 등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과 경량화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수가 최소화되게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족시켜서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생산과 경량화, 생산성을 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량화, 생산성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부품 수가 작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많은 그 제품들이 2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작품과 시제품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생산성이 좋도록 만들어져서 이게
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나오는 것이 양산품이 되겠습니다. 이 시작품과 시제품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시작품은 작품입니다. 시제품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과 똑같은 거죠. 작품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한 개 내지는 소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품이고요. 시제품은 제품입니다. 제품이라는 것은 양산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량 생산의 최초 버전, 이것을 우리가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품과 시제품을 차이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한 개 내지 소량을 만드니 당연히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시작품실이라든지 이런 그런 처음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이것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 우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가, 여기까지 쭉 이 7가지의 설계적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거고, 동시에 이 시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시제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품은 항상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품들은 거기서부터 대량 생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의 범위는 설계는 반드시 제약 조건이 있으며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이다. 설계에는 항상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얼마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동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고요. 이 제약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늘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외에도 만약 설계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자기가 잘 모른다면 그것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설계하는 내용이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는 이런 외부적인 제약 조건 말고 설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도 제한이 됩니다. 설계 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실험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출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최적 설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 설계 그러면 별도의 과목들을 배우는데, 그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실험하고 예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적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 과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다 끝내고 나면 그것의 결과는 기계 요소와 요소 간의 연결 또는 형상, 제작 공정, 열 기계학적인 어떤 처리라든지 공차 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결과로 설계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의 결과는 도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종적으로는 도면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도면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것이 되겠죠.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내용들은 기계 요소라든지 요소 간의 연결 방법이라든지 형상, 제작 공정, 이런 것들의 공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해서 도면에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설계의 필요성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나온 경우도 있고 추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는 좀 더 양산에 가깝게 무언가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추상적인 것은 목적에 가깝게 무언가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움직이는 차를 내가 필요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그냥 목적을 결정하는 그런 설계의 필요성이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설계는 반복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반복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설계는 간단히 얘기하면 디시전 메이킹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설계다라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만큼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정보들이 상충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결정을 내리고 유보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유보하고 이런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정보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는 것이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설계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는 글 또는 말 이런 것으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으로 나의 주장을, 나의 생각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사소통은 설계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이런 도면을 CAD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려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계는 문제 해결 관련해서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그리고 한 명의 설계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사람만의 한 명의 지식과 방법만이 적용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 명이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설계를 한다면 한 명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지식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제약 조건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제약 조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의 제약 조건은 시간과 돈과 협력으로 그런 모아진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는 그래서 개인의 창조성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과 근본 법칙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자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 그래픽, 언어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두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계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설계를 우리가 분류를 하거나 그 설계의 결과를 보는 것에는 우리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결정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는 그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지식이 깊어지거나 세적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오늘의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이 내일에는 좋지 못한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컴퓨터가 생기면서 좋지 못한 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단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필요하다고 하는 니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우리가 그 니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 정의 내린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려서 발표하는 과정. 이것이 설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끊임없이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분석의 결과로 뭔가 해석을 해봤더니 문제를 다시 한번 뒷판해야 된다 그럴 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분석해서 해석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까지 알아본 게 기계 요소 설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계 요소 설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어떤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쓸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계 요소 설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